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분명 오늘 오전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오르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약보합. 코스피는 오전장의 상승 탄력을 좀 반납하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분위기 자체가 크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죠. 손과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투자 심리. 이유는 어제장 마감에 확 빠지던 지수를 보고 나셔서 오늘도 그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적 시즌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점검할 이벤트 덩어리가 큽니다. 브렉시트 협상에 FMC 의사록 공개, 환율 보고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포트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동등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머리를 맞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프로가 되기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방송 시간도 12시 40분부터 변경이 됐고 출연자분들도 새롭게 조금 더 구성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새로운 분과 함께 저희 시간을 든든히 지켜주셨던 이분과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영업부 권홍섭 대리님,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실 박재영 차장님과 또 이렇게 나오셨을 때는 조금 어색한 기운이 있었는데 그래도 두 분은 좀 한 번, 두 번 같이 하셨었기 때문일까요? 한결 분위기가 괜찮아요. 권 대리님, 네. 김진경 팀장님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김진경 팀장님 거의 저희 준 식구시죠. 자주 나와주셨었고 저희에게 좋은 얘기들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짤막하게라도 앞으로 이 시간 저희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각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매주 이제 화요일에 좀 저를 이렇게 뵙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매주마다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르기 직전에 또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시그널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충분히 잘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짤막하게 핵심 있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팀장님도 오셨고 또 권 대리님께서도 좀 며칠 쉬고 오셨으니까 저희 포트를 보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시청자분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5종목 중에 4종목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포트에서 손실은 여전하고요. 시원하게 올라주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400만 원 정도 포트 구성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이고요. 와이솔이나 메지온, 일진머티리얼즈, 두산인프라코어는 강보합권은 1% 내외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저희 이 바뀐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계속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흐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트 종목 수를 늘려달라라는 이야기들도 요청들도 많아서 포트 종목 제한을 조금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목 백화점처럼 너무나 많은 종목을 담아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5종목 내에서 오늘 포트 변경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비중을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와이솔 비중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 오늘 올라서고 있는데요. 와이솔에 대한 기대는 있기 때문에 완전 전량 매도를 제가 할 생각은 없는 상황이고요. 20주를 16,300원에 일단 매도를 걸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도 제가 비중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삼성전자 매도하자 하셨었는데 제가 매도하지 않고 일단 손실폭을 점점 키웠었죠. 43,700원에 5주 매도하겠습니다. 네. 포트 내에서 모두 매도 체결이 됐네요. 이제 최대 매수 금액이 55만 원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제가 매도하고 나서 호가창이 더 활발해진 느낌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권 대리님, 속 시원하십니까? 삼성전자 조금 줄였습니다. 다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시장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대규모 대규모 FOMC 의사록이라든지 그리고 유럽과 그 브렉시트에 관련 협상 그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국의 미국 재무부의 발표가 될 예정인 환율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호재가 나와가지고 뭐 잘 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비중 축소한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실수였다라고 하지만 원칙을 좀 지키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진경 팀장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 많이 체결한 장면은 거의 처음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세요. 전략 매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면 되니까는요. 앵커님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좀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납법과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게 반드시 탄력이 강하게 붙는 종목들 위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뭐 답답한 종목, 움직임이 느린 종목에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차라리 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경해볼까? 조금 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들로 변경해볼까? 좀 더 탄력이 붙고 있는 종목들로 변경해볼까? 이런 기회들만 오히려 좀 더 잘 활용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다시 좀 계좌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미련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많이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반등 탄력도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지켜보셔도 올해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미련 두지 마시라고 했는데 아직 전략 매도를 못한 건 또 저희 미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탐라주총님, 정확한 타이밍에 미련퉁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했고요. 저희가 살 수 있는 여력 금액을 조금 만들어뒀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조금 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곧장 이분들의 종목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분들의 각각의 딱 한 종목 열어보시죠.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은 EM코리아. 요즘에 개장전 돈쇼카 때 이 종목이 한 번씩 급등을 기록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이 서울반도체입니다. 각각 궁금해요. 둘 다 자동차 쪽에 일부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권 대리님 종목 먼저 갈까요? 3일 연속 상승하고 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EM코리아입니다. 개장 특징주로도 종종 언급이 됐었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행보들이 조금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이제 그 수소차 관련 그리고 공작기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 터널 구착기계인데요. 일단은 이제 12월 정도에 이제 그 남과 북이 만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에 대해서 뭐 착공식을 한다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뭐 대북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산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나지 않다는 좀 의견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기대감으로서 상승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철도 쪽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작기계라든지 방산항공 그리고 발전 이런 부분들에서 수소까지 해가지고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럼 뭐 현대위아 그리고 항공우주, 뭐 두성중공업, 뭐 TBM은 이제 그 터널을 뚫는 기계인데 뭐 도로 공사에 사야 되는 뭐 GS 건설이라든지 국내 건설사에 이제 도입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BM 이제 국산화 수혜가 될 전망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TBM 관련된 기계가 이제 터널을 구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폭발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이제 흙을 다시 빼가지고 뭐 다시 또 폭파시키고 이런 과거의 방식이 있는데 이 TBM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원형으로 된 이제 기계가 터널을 이렇게 갉으면서 거기에 흙을 이제 내빼면서 계속적으로 기계가 터널의 끝에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러한 기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전력과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전력연구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북한의 뭐 지하철 추가 개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북한에는 또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를 확충하기나 아니면은 철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때는 이 기계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해외에 있는 기계를 대다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TBM, 그러니까 터널을 뚫을 수 있는 기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차입니다. 이제 정부의 수소 충전소 설치 목표가 2030년까지는 한 520개소로 장기간 이제 그 장기 플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소 충전소를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2018년 기준으로는 예상이 한 30개 정도 되지만 2030년 정도 되면 520개소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EM코리아라는 회사가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 기업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수소 스테이션 구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52억, 17년에는 96억, 118년도는 160억씩 해가지고 지금 한 2배 이상씩 200% 선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전기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화된 그 자동차 플랜으로 보자면 수소차가 저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자면 약간 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3거래일째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뭐 G20 정상회의라든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어느 정도 뭐 이제 도로라든지 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력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이슈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EM코리아가 그 부분에서는 수혜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한 번은 튕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남북 경유치다 보니까 이제 그 손절 라인은 짧게 한 3,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5,500원 정도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코리아, 자회사 EM솔루션이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죠. 수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쪽에 수소차 모멘텀도 함께 받고 있고 방산 부품, 공작기계 부품 업체로 앞서 이야기하셨던 자세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힘을 받고는 있으나 국내 수소차 인프라는 해외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하고요. 그게 또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돈도 너무나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공작기계나 다른 부품에서도 주 고객사가 현대위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위아 자체가 못 나가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해서 올해 한 1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는데요. 뭐 주가 흐름으로 보자면은 뭐 물론 실적이 좀 악영향이 나타나서 조금 흘러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지만 결과론적으로 공작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호황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기에 대한 수출이 팔로가 켜지면서 에어로 운송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그 지표들로 봤을 때는 공작기기에 대한 EM코리아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투자 포인트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터널 기계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수소차의 경우에는 지금 한 개 이제 수소 그 라인을 설치할 때 한 1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정부 정책의 혜택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컨소시엄을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비용 부담을 적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소차에 대해서도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코리아 얘기해 주셨어요.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갑니다.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이 서울반도체입니다. 기관이 14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그런데 또 이들이 매도로 돌아서면 어쩌지? 살 만큼 샀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폭락장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서울 반도체는 굳건히 정배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배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도 어쨌든가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좀 더 뒷받침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요. 최근에 일단 그 전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차례 완만하게 반등세를 시도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북미 고객사로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백라이트 유닛 공급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요즘엔 이제 TV 자체가 대형화 그리고 프리미엄급의 TV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라이트 유닛에 대한 탑재량 증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중장기적인 면의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서울 반도체만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LED 조명에 대한 이제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LED 조명에 대해서 선호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향 LED 매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사업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수익성에 대한 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내용들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매력이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자동차 헤드램프에 대해서 매출처가 계속적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또 하나의 또 대변수에 대해서 안정적인 좀 대응 방안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동사의 경쟁사 대부분이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LED 기업인데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은 바로 직접적인 수혜는 서울 반도체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에도 안정적인 어떤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장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남아 있는 장에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종목을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응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서울 반도체처럼 안정적이면서 또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은 변동성 있는 장에서도 편안하게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려울 때 잘 버틴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반도체 LED 조명의 국내 보급화를 이끌었고요. 자동차 헤드램프도 뭐 후기들을 찾아봤더니 꽤나 좋더라고요. 서울반도체 제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장 6% 가까이 급등이에요. 사실 오늘 진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이렇게 조금 시작부터 올라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 만약에 서울 반도체가 지금 진입 말고 조금 더 눌림 몫이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저는 한 21,000원에서 21,150원 사이 이 정도권에서도 조금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추세 자체를 잘 지켜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좀 여러 차례 가끔 이렇게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최근의 시세를 봤을 때는 21선이 굳건히 지지를 해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바로 이마만큼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또 기관에서 예전보다도 오히려 매수 강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에서 괜히 매수할 일은 없거든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바닥권이다, 안정적인 매력이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계속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기에 오히려 좀 더 낙폭과대되면서 안정적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종목을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서울 반도체처럼 좀 매력 있는 종목은 흔치 않다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25,000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네, 서울반도체 포인트까지 접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질문의 꼬리를 물 수가 좀 없네요. 오늘 두 종목 각각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울반도체,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최근에 관심권역에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 서울반도체 오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 금액 55만 원 정도 남겨둔 상황이고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많이들 함께 고심을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요.
김진경 팀장님, 제가 이걸 산다면 매수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지금 걸 수 있다면. 아니면 오늘은 참고 뭐 다음번에 노려야 되나요? 저는 서울 반도체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완만한 반등 추세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실 거라면 현재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치채셨겠지만 21,950원에 서울 반도체 매수 체결 넣었습니다. 21,950원에 매수 넣어둔 상황이고요. 체결이 될지 어떨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걸리지 않는다면 뭐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를 다시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건대리님, 표정이 안 좋으셔요. 괜찮으십니까? 지금 제가 사실 표정은 EM코리아가 3일 연속 오르고 이래가지고 일관되게 저는 표정은 변화가 없는 걸로 아는데 너무 티가 났나요? 아무튼 좀 뭐 서울 반도체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 LED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호적인 환경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래도 1분 정도 권대리님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서진 시스템이요. 네. 8월에 얘기해 주셨고 그때 당시 급등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갔었는데 아름민영님께서 어제 나오셨던 임주화 전문가가 서진 시스템을 추천을 했고 사셨대요. 그리고 오늘 올랐어요. 네. 짤막하게 추가 전략을 살짝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된 부품 이렇게 투자 포인트가 두 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조정할 때 당연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공모주 관련돼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또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5G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4G와 관련된 삼성전자 진출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되게 된다면 동사의 수혜도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목표가는 한 4만 원, 종고점 4만 원 정도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민영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포트에 서울반도체 체결되면서 편입이 됐습니다. 6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됐네요. 서울반도체, 소포, 지금 빨간불을 켰다가 보합권으로 바꿨다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매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잘 올라가길 바라야겠죠. 뭔가 좀 포트에 막상 편입되니까 좀 어깨가 묵직해지시는 네,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출연하니까요. 계속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제가 불안해서 또 그 전에 팔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 말씀을 권대리님께서도 그렇고 김진경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의 이 걱정과 불안에 걱정 인형인 저를 좀 잘 뒷받침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박민영의 SNS 여기서 이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과 오늘 이 시각 꾸려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내일 이 시각 여러분 12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